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여가 활동이나 건강을 위해 등산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을 가까이 하면서 각종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의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의 구규림 지역입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멀리서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파란 가방을 짊어진 남성.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구규림 지역이라 등산로도 성묘할 산소도 없습니다. 단속반이 가방을 열어보니 방금 막 채취한 송이와 능이 등 각종 자연산 버섯이 나옵니다. 등산 갔다 오다가 길 옆에 그냥 가져왔어요. 등산하러 왔다는 또 다른 남성. 이번에도 배낭에는 개암버섯 등 각종 임산물이 들어있습니다. 송이처럼 값비싼 버섯은 아니지만 기후나 서식 환경 등을 잘 알지 못하면 쉽게 채취할 수 없는 임산물입니다. 한번 단속을 하셨던 분이 그래도 일단 능이나 송이는 아니라서. 터널 인근 도로 갓길에 늘어선 차량들이 주요 단속 대상인데 버섯과 임산물이 많이 나는 장소를 찾아다니다 보니 접근하기 쉬운 곳에 차량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계도를 했던 차량인데 또 오늘 오셔갖고 오늘 단속이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채취꾼들이 산을 헤집어 놓자 구규림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초소에서 직접 감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지킨데 일로 못 가면은 저 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여기 넘어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굴려서 넘어오면 우리 몰라 못 잡아. 산림이 워낙 울창한 데다가 눈치 빠른 전문 채취꾼들이 시치미를 떼고 도망가기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규림이든 사유림이든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산이 아니면 남의 산에 가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셔갖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산림 내 불법 행위만 해도 147건,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도 탄소를 줄이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를 줄인 만큼 포인트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강원도는 유독 참여율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이송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전원은 뽑아두고 전구는 전력을 덜 쓰는 LED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1년에 2번씩 포인트로 적립해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 포인트 제도. 강원도에서도 탄소 포인트제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포인트로 돌려받고 돌려받지 않고 이제 이런 거를 넘어서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참여율도 현저히 낮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도내에서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한 가정은 4만 7천여 가구, 전체 가구의 7%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참여율의 절반을 조금 웃돌면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3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게 그린카드인데요. 탄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적립하면 대중교통이나 공공건물을 이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홍보가 좀 더 많이 되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가입도 그 홈페이지에 제가 따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 자체가 그게 바로 포인트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강원도 탄소 포인트제 가입자 추이는 5년째 제자리입니다. 지난 2017년에 도내 가입자는 3만 8천여 가구에서 2021년에는 4만 6천여 가구로 늘었지만 전체 참여 비율은 여전히 6%대입니다. 강원도는 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적어서 가입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13.6톤. 소나무 1,700그루를 심어야 정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때이지만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얼마 전 강릉시에서 산소까지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건축물이 준공된 현장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강릉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부서가 건축협의에 관여하고 전문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특성상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주변 골짜기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관련 서류입니다. 건축주는 강릉시 지방도로와 건축물의 진입로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10개 필지 1231제곱미터를 도로로 개설해 쓰겠다며 점용했다가 85제곱미터의 창고 한 동을 짓고는 2020년 말 갑자기 필지 대부분의 도로 점용을 해지했습니다. 주변에 개발 사업을 준비하려는 다른 업체에 진입도로 점용 허가권을 넘겼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미리 받든 남에게 넘기든 도로만 개설되면 건축물 준공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상 진입도로로 쓰겠다는 이곳은 당시에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용권 허가권을 넘겨받은 업체도 올해 5월부터 도로 개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올해 1월 강릉시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 건축물에 대해 준공 허가를 냈습니다. 강릉시는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축 관련 업무는 전문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 같은 기본 사항이 누락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강릉시의 여러 부서에서 신청에서부터 완공 단계까지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지적과나 건설과 등 그 어느 부서에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도로 연결 상황 등의 업무를 살피는 도시과도 준공 협의까지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고 그다음에 건축사, 감리, 그다음에 담당하는 소유주, 그다음에 시의 여러 관계자들이 눈이 한둘이 아닌데 그거를 실수로 해가지고 묵인해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행정 업무를 맡은 건축사는 마을 안길을 진입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인허가 서류에 2차선 도로부터 건축물까지 진입로 연결 계획 자체를 담을 필요가 없었다며 업무상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건이 굳어지고 건물 두 개가 있으니까 무사히 이제 새로 신축을 했던 거니까 몇 년 전에 고집고지는 당연히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니 농지 전용을 받아서 도로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 강원도는 강릉시에 해당 건축물 인허가 문제에 대해 직무조사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잘못이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징계와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GMES가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막했습니다. 한층 높아진 강원 의료기기의 기술력을 보기 위해 해외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해상도 내시경 카메라를 비롯한 전문 의료기기부터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미용, 헬스케어 기기까지 해외 바이어들이 강원도에서 생산된 의료기기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고 최근에는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제품까지 늘면서 해외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From the other countries, Korea medical product is in quality term it's the best. That is why we are here. 이제는 전 세계 어느 시장에 가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는 제품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제품들이 대부분 다 유럽 인증이나 미국 FDA 같은 걸 승인했기 때문에 전 세계 판매 확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는 전 세계 31개 나라에서 180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해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수출업계들이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원 의료기기의 수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로 달라진 의료 수요에 맞춘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번 전시회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아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시회장에는 의료기기 제품의 보험 등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개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참여해 업체들에게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겨 있어 강원도의 분권 실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공약한 진단평가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 교육사랑 학부모연합과 교육과학고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청을 방문해 진단평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전교조가 일제고사가 성적 중심으로 학생 간 우월을 조성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이념과 상충된다며 2012년 단체 협약을 통해 일제고사 폐지를 합의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 진단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11월 말 실시하는 학생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교조 강원지부가 자체 실시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28명의 67%가 학생 진단평가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력 향상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며 평가보다는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내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거리두기 해제 뒤 약 3개월 동안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한 359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난 8월부터 9월 중순 사이에는 121%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시내 교차로 등에 경찰을 배치하고 신호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을철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해경이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속초해경은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출입항,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선내 음주,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불법 증축 등의 선박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며 안전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제가 전체의 발달장애인의 5% 수준에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6만 명의 발달장애인 가운데 4.6%인 12,000명만 최중증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만 24시간 돌봄제를 적용하려는 게 최근 알려지면서 돌봄 지원 차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원주지회는 대부분 중증으로 분류된 발달장애인들 사이에서 정부 스스로 명확한 기준 없이 폐지된 장애 등급제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에는 2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춘천의 2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자 오늘 30일까지 모든 양돈 농장에서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열반이 198개 농장을 직접 방문해 어미 돼지와 다음 달 팔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육돈 각각 5마리를 표본 조사하고 죽은 돼지나 병약한 돼지가 있을 경우 우선 검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일제 검사와 병행해 농가에서는 사람 차량 차단과 농장 소독, 입산 금지, 빗물 토사 유입 방지, 배수로 정비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나무의 집단 고사 현상과 관련해 산림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최근 소나무 집단 고사가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설악산과 삼척 덕분계곡, 태백산, 오대산 등 백두대간 일대에서 소나무가 집단으로 말라주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예방 진화대 380여 명을 채용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활동 중인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97명을 포함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86명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고 선발된 진화대는 춘천과 홍천 등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6곳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통합 일자리 축제인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 춘천 일자리 박람회가 춘천 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춘천 일자리 박람회에는 더존 비즈온, 유바이오로직스, 휴젤 등 상장 기업이 대거 참여합니다. 특히 더존 비즈온은 채용 설명회를 따로 진행합니다. 이 밖에 레고랜드, 일동후디스, 알펜시아, 네오바이오텍, 임팩시스 등 20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강원도 관광재단은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VR 모의 면접, 면접 이미지 메이킹, ICT 취창업 상담 등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민선 7기에 이루어진 이른바 특별 승진 남용 관련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들은 강원도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